자, 오늘은 샤넬 큐브 가방을 떠볼 건데요. 지금 검정색으로 한 거고 단색이에요. 그리고 이제 샤넬 로고랑 지퍼랑 그 다음에 체인이 있어요. 그 안에는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랑 연결을 한 거고요. 이제 아일렛을 이렇게 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다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지퍼 다는 부분이랑 그래서 부자재 다는 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뜨는 것보다 사실 부자재 다는 게 더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뜨는 거 먼저 이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부자재 다는 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심플한 큐브 가방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액세서리나 화장품이나 또는 이제 작은 거 넣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에요. 저는 실을 안다리아나 썸머 라피아얀을 사용했고요. 안다리아는 썸머보다는 조금 굵기가 있어서 제대로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썸머 라피아얀도 굵기가 비교적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간혹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베이지 같은 경우는 얇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가방이 있으면 가죽이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가방 바다 이 부분을 손땀에 의해서 조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13코, 13단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13코로 시작해서 13단을 했어요. 근데 손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시면서 이제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늘은 7호 바늘을 사용했고요. 검정색, 은색은 지금 그냥 블랙으로 했어요. 블랙으로 했는데 저는 또 너무 심심해서 초록색으로 블랙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혼합된 색을 사용을 했는데 실이 모자라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3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3코, 13단을 올라갈 건데 사슬은 이제 뜨는 거는 7호로 뜰 거고요. 사슬은 8호로 잡아주세요. 그래서 8호로 13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저는 약간 통통한 느낌이 좋아서 이제 7호로 떴는데, 혹시라도 이제 타이트하고 쫀쫀한 느낌이 좋으신 분들은 더 작은 바늘로 사용하시고 코수나 단수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3코, 13개 사슬 잡았고요. 자, 이제 떠 올라갈 건데 뜨는 거는 간단해요. 뚜껑 말고는 지금 간단한데 짧은 뜨기로 계속 떠 올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13코 사슬 하나 잡아주시고요. 7호 바늘로 짧은 뜨기 13코를 떠줍니다.
자, 13코 떴고요. 다시 이제 다음 단을 뜨실 때는 편물을 돌려서 뜨시면 돼요. 그래서 사슬 하나 세워주시고, 이 꼬리실은 테두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테두리 할 때 같이 잡고 뜨시면 돼요. 그래서 사슬 하나 세워주시고 턴한 다음에 돌려주신 다음에 첫 번째 코부터 13코를 떠주세요. 마지막 코 이렇게 보시면 사슬이 머리 따온 모양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여기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하고, 같은 방법으로 총 13단, 지금 한 단, 두 단 떴잖아요. 13단까지 떠보도록 할게요. 자, 13코에 13단을 다 떴고요. 확인하시려면 그 전에 이제 그 전부터 몇 단을 뜨시고 이렇게 대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맞으면 돼요. 길이가 이렇게. 위에도 똑같이 짧은뜨기는 코하고 한 코와 한 단의 길이가 같아요. 거의. 그래서 13코면 13단, 14코면 14단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길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바닥에 사각에 딱 떨어지게, 조금 크거나 작게 나올 수는 있어요. 작은 거보다는 살짝 조금 큰 게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작으면 멈추시면 되는데 너무 작으면 한 단을 더 늘려주셔야 돼요. 한 코를. 그리고 살짝 큰 거는 조금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3코에 13단을 떴고요. 테두리를 뜰 거예요. 한 단을 돌려줄 건데, 처음에 이제 다 뜨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 세워주시고요. 짧은뜨기잖아요. 짧은뜨기면 이 구멍에 들어갈 거예요. 구멍에. 그러면 이제 제가 세워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가 돼요. 이렇게 세시면. 그래서 잡아주셔야 돼요. 뭘 잡아야 되냐면 이 짧은뜨기에서 윗부분을 기준으로 할 건지 아랫부분을 기준으로 할 건지를 정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윗부분을 기준으로 잡을게요. 윗부분. 그래서 위에 거.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짧은뜨기의 윗부분이니까 여기까지겠죠? 그쵸? 그래서 윗부분을 잡고 이제 코너에 한 콧씩 추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코너 일단 한 코. 얘는 코너예요.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코죠. 한 코. 죄송해요. 한 코. 이제 이 위에 단, 맨 위에 단에 코는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 다음 단, 코는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다음 코, 한 코, 또 한 코 쭉 넣어줍니다. 한 코, 한 코. 그러니까 총 13코가 되면 되죠. 코너 제외하고.
자, 13코 됐습니다. 코너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첫 코가 여기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여기가 첫 코예요. 그러면 이제 코너 포함해서 코너 한 코. 자, 이건 코너. 그 다음에 첫 코부터 해서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면으로 다시 갈 때 저는 위에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 마지막 단의 코는 여기에요. 그럼 일단 코너 하나 같은 자리에서 저는 여기다 넣을 거예요. 코너. 그 다음에 다시 13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주고, 여기가 첫 코거든요. 맨 상단에 첫 코인데 이제 코너, 첫 코 두 개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총 3코가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정답은 아닙니다. 여기가 코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코너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코너로 이제 끝나면 돼요. 이 단수링을 꼽아준 이유는 이제 코스를 정확하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꼽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빼셔도 돼요. 다 빼셔도 되고,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하신 후에 이제 모양을 펴주기 위해서 저는 스팀을 한번 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므라들잖아요. 그래서 뜰 때 불편해요. 그래서 스팀 한번 해주고, 일단 여기를 맞춰보면은 조금 더 넓어졌어요.
살짝 이 정도 좀 넓어진 것 같아요. 이 정도. 근데 이제 세워야 되잖아요. 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잡고 세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각형 공간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랑뜨기나 이런 방법을 할 게 아니라서 일단 이 정도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기존의 이 가죽보다는 조금 아주 살짝 더 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우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옆면을 뜨기 위해서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랑뜨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저는 뒤걸어뜨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가 요거는 코 아니에요. 빼뜨기 한 자리고 세워준 거. 그래서 첫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코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마지막 코 표시해 두시고요. 첫 코 뒤걸어뜨기. 뒤에 몸통을 걸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너무 쫀쫀하게 뜨시면 이렇게 확 오므라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걸어서 짧은뜨기로 진행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뒤에를 잡아주시고요. 짧은뜨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한 바퀴 돌아오면 됩니다. 힘 조절이 어려우신 분들은 8호 바늘로 진행하셔도 되고요. 자, 코스를 보면은 저는 이제 13코였잖아요. 13, 13, 13, 13. 그러면은 4, 3, 12, 4, 1, 4, 52코에다가 코너에 하나, 둘, 셋, 4코가 추가되니까 56코가 돼야 돼요. 그래서 56코가 맞게 뜨신 거고요. 혹시라도 한 코가 늘어나셨다면 마지막에 한 코를 더 추가했거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첫 코에다가 빼뜨기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살짝 오므라든 거는 이렇게 잡아서 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나오고 이제 옆면을 세워 올라가야 되잖아요. 옆면은 계속 원통형으로 뺑뺑뺑 돌려주시면 돼요. 어디까지 올라가면 되냐면요. 여기 나뉘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까지 뜨시면 돼요. 여기까지 뜨시면 되고, 그 다음에 뚜껑도 마찬가지로 뚜껑도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여기까지는 동일하니까 참고하셔서 여기까지 올라와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게 아랫부분 쭉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올라가는데 이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끝부분 있죠? 거기까지 딱 맞게 떨어지면 됩니다. 단수를 해서 맞게까지 쭉 원통형으로 떠서 올라가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뚜껑도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그래서 일단은 한 단 먼저 떠보도록 할까요? 그냥 일반 짧은뜨기 뜨듯이 쭉 떠주시면 됩니다.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짧은뜨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높이까지 올라가도록 할게요. 자, 저와 같은 코바늘 치로 그리고 손땀이 거의 비슷하시다면
바닥 뜨고 뒤걸어뜨기 하고 둘, 넷, 여섯, 여덟, 9단까지 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 부분을 한 단을 떠줄 거예요. 한 단을 떠주는데 이게 살짝씩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끼워 보신 상태에서 맞춰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 끼워 주시고 보면은 여기가 끝이고 여기서는 여기가 끝이죠. 조금씩은 조금 이렇게 뭐 튀어나온다든지 그거는 이제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 빼뜨기하고 바로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왼쪽 부분에서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그 다음 거에 표시를 해주시고 여기가 저는 로고를 달아버렸네요. 그러면은 다시 달아야 되겠네요. 이쪽에 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로고는 앞부분에 달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 안 하고 옆에다 달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이만큼만 뜨는 거예요. 한 단만. 그러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네, 15코가 되거든요. 14코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15코가 됩니다. 15코. 확인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빼주세요. 그럼 이 단수링 전까지만 짧은뜨기로 진행하시면 돼요. 단수링 전까지만. 그래서 짧은뜨기로 하나, 둘, 셋, 넷. 실은 너무 잡아당기지 마시고요. 왼쪽 손에 있는 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여기가 뒷부분이거든요. 뒷부분. 그래서 15거로 끝났잖아요. 끝나면 이제 매듭을 할 수 있는 사슬 하나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실을 남길 때는 여기에 한 2배 정도 남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넉넉하게. 그래서 2배 정도 남겨주시고 가위가 잘라주세요. 잘라주신 다음에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연결할 때 쓸 거고요. 겉에서 한번 안쪽에서 한번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남기시고 뚜껑에서도 또 남겨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2배 정도 넉넉하게 해주시고 이제 잘라주신 다음에 이제 뚜껑을 뜰 건데요. 뚜껑도 마찬가지로 13코 13단을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테두리 한번 해주고 단을 올라갈 건데 이렇게 구멍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단 정도만 더 떠줄 거예요. 그래서 13단, 13코, 13단 올라가고 여기 바닥 부분 밑에 있는 부분과 동일하게 테두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걸어뜨기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뒤걸어뜨기 한 단을 쭉 떠주신 다음에 한 단 더 떠주시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13코, 13단, 그 다음에 테두리, 그 다음에
뒤걸어뜨기, 짧은뜨기로 뒤걸어뜨기 한 단 해주시고 한 단 더 떠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13코에 13단 그리고 테두리에 한 단 둘러주시고 뒤걸어뜨기 한 단, 그 다음에 짧은뜨기로 한 단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제 뚜껑 부분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아일렛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여기 부분을 뚫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씌워주세요. 이제 시작 부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시작 부분 여기 또 이제 이 부분을 또 해줘야 돼서 시작 부분이 여기에 구멍이 왼쪽에 있고요. 맞춰주시고 또 구멍이 이쪽에 또 있어요. 여기 하나, 이쪽에 하나. 그리고 시작 부분은 여기. 자,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이 구멍의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두 코잖아요. 두 코 시작점에 하나 단순 유행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시작점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짧은뜨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뜨실 때 이렇게 뜨시면 불편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접거든요. 스팀 한번 바닥 해주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단수링 전까지 쭉 가주세요. 자, 단수령 부분이 왔잖아요. 그럼 여기 하나, 두 코, 이 두 코는 구멍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사슬로 너무 좁게 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코 지나서 이제 또 다시 짧은뜨기 그 다음에 다시 단수링 왔잖아요. 두 코 하나 둘 해주시고 두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그래서 빼뜨기 자리까지 쭉 돌려주세요. 다 돈 다음에 가죽에 이제 씌워주시고 이렇게 확인해 주세요. 위치를. 그래서 구멍이 위치가 이렇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면 맞게 하신 거예요. 했는데 만약에 위치가 조금 한 코 정도 뭐 밀렸다거나 아니면 더 앞으로 가야 되면 그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시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멍까지 내줬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다음 단을 해야 되는데
다른 코들은 그냥 짧은뜨기를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여기 구멍에서 이제 아이렛이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늘어나는데 제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나중에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을 건데 여기에 짧은뜨기 하고 여기도 짧은뜨기를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짧은뜨기가 높이가 요만큼 되거든요. 근데 여기도 짧은뜨기를 하면 이만큼 또 올라가겠죠. 그럼 이 단 길이가 맞지가 않잖아요. 단 높이가. 그래서 여기는 짧은뜨기로 진행하지만 여기는 빼뜨기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은 그 위치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짧은뜨기로 구멍까지 진행을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부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더 높아요. 그래서 여기는 빼뜨기로 진행을 할 겁니다. 짧은뜨기, 그 다음에 빼뜨기. 빼뜨기 하나, 빼뜨기 둘. 그 다음에 다시 짧은뜨기. 또 구멍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빼뜨기. 그 다음에 첫 코까지 쭉 짧은뜨기로 한 바퀴 돌면 됩니다. 돌아올게요. 자, 지금 3단까지 했는데요. 뒤걸어뜨기 제외하고요. 3단까지 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조금 남아요. 그래서 한 단을 더 떠줘야 돼요. 그래서 한 단은 그냥 짧은뜨기로 한 바퀴 돌아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 더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한 단 돌아오실 때 여기 빼뜨기 했던 구간 있잖아요. 구멍 있는 구간에서 여기 빼뜨기 한 구간에는 빼뜨기 코 여기 이렇게 잡고 그냥 뜨시면 돼요. 짧은뜨기로. 그리고 나머지는 한 코씩, 각 코에 한 코씩 넣어주세요. 자, 한 단 뜨고 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여백 있죠? 이 부분을 또 떠줘야 돼요. 밑에 부분 떴듯이 요만큼 떴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그만큼을 떠야 되는데 이제 요 아랫 부분하고 위치가 굳이 같게 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근데 거의 같게 나오긴 할 거예요. 이렇게 맞닥뜨려 보시고 보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빼뜨기 다음 코, 첫 코부터 뜨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단수링 전까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코수를 한번 세어 보시고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15코거든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여기 14코가 나오네요. 그래서 위치 한번 다시 살펴보고 저는 여긴 14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만큼만 코를 잡으시면 돼요. 보통은 코수가 같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조금 이 상태로 15코로 하겠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그래서 아랫부분하고 똑같이 15코를 진행할 거고요. 구멍 위치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부분을 떠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까지 14코인데 좀 느슨하게 떴나봐요. 그래서 코수가 14코만 되게 나왔는데 그냥 15코, 아랫부분하고 같이 15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빼뜨기 한 후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 그리고 한번 다시 씌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래 뜬 거보다 좀 느슨하게 떴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네, 15코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아랫부분하고 똑같이 여기가 15코면 15코, 14코면 14코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이 이 위 부분도, 뚜껑 부분도 한 2배 정도 남기고 자르시면 되세요. 그리고 빼주시고. 지금 제가 7호 바늘을 사용했잖아요. 2줄에. 근데 6호 바늘이나 좀 더 작은 사이즈나 좀 더 큰 사이즈로 바늘 사이즈가 이렇게 다르게 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6호 바늘, 좀 더 작은 바늘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코스가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가죽을 끼워보고 맞춰서 코스를 하셔야 되고요. 이 구멍도 마찬가지로 저는 2코를 넣었지만 만약에 바늘이 작은 경우에는 여기가 3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구멍 사이즈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돼요. 바늘 상관없이. 그래서 코수도 마찬가지고 단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5단이 이제 마지막이었다면 이제 바늘이 작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가죽에 이 안감 이 가죽에 맞춰서
뜨시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로고 같은 경우는 여기 가운데서요. 저는 여기 두 칸이 비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네 단. 위에는 두 단, 여기는 네 단 정도 보이거든요. 여기 살짝 보이긴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네 단. 뒤걸어뜨기 제외하고요. 하나, 둘, 셋, 네 단이 보이고요. 네 단하고 조금 더, 그 다음 위에는 두 단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끼울 때는 제가 어디에 끼웠냐면요. 여기 사이가 아니라 여기 가운데 이렇게 여기 아래에서는 여기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에서 이 두 코를 사용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서 여기 두 코 이렇게 사용해서 넣었습니다. 넣으신 다음에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쭉 펴주시면 돼요. 펴주시고 손으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여기 조치 없이 그냥 가죽을 끼우면 이 로고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나중에 박으시면 돼요. 연결하실 때. 그리고 이거를 지금 연결을 안 하고요. 여기 뚜껑에 여기 알레 있잖아요. 요거를 먼저 박아야 돼요. 그래서 끼우고 여기 로고가 되어 있는 부분은 바깥 부분이거든요. 이 안에 있는 것보다 작아요. 작은데 얘가 지금 손으로 하면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도구가 있어요. 이런 도구가 있는데 이제 집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밖에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도 집에서 했다가 구멍이 여러 군데 났어요. 그래서 밖에서 저는 망치를 들고 하거든요. 원래 이렇게 이거 때리는 망치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저는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냥 어차피 비슷해서 여기 이걸로 하는데 원래 여기에 꽉 들어가거든요. 딱 맞게. 요거는 원래 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넣으면 원래 이렇게 딱 맞아요. 맞게 들어가는데 지금 요거는 훨씬 크죠? 이렇게 옆으로 삐져 나옵니다. 제 거는. 근데 저는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로 이렇게 되면 여기 기스가 나더라고요. 이게 딱 맞물리는 게 아니라서 원래는 여기 푹 들어가요. 요 모양이. 좀 맞는 게 아니라서 저는 이렇게 대고 구멍 났죠. 이렇게 못 쓰는 천을 이렇게 갖다 대고 일단은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넣고 이제 밖에서 이렇게 맞춥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갖다 대요. 갖다 대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바로 하면 맞는 거는 괜찮을지 모르는데 일단 저는 안 맞는 거니까 사이즈가 이렇게 천으로 덮어요. 얇은 천이든 약간 두꺼운 천이든 너무 두꺼우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얇은 천을 갖다 대고 이런 걸로 이렇게 한 다음에 망치질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약간 기울어지면 안 돼요. 딱 일자가 돼야 돼요. 일자가 돼야지 푹 들어가거든요. 기울어지면 얘가 맞물리지가 않아서 잘 안 들어가요. 그리고 모양도 나중에 박혔더라도 모양이 예쁘지가 않으니까 이 상태에서 일단 임의로 보여드리면
얘를 놓고 일자로, 그 다음에 여기가 수평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런 천을 갖다 대고, 그냥 망치질 하시면 여기 다 찌그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구가 필요하긴 해요. 저도 아쉬운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망치질. 얘도 수직이 되게. 그래서 망치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를 먼저 넣어야 돼요. 연결한 다음에 이거를 넣으려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얘 먼저 여기 양쪽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결하는 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아일렛 구멍이 이렇게 커서 아일렛이 이제 빠져나올 수 있다고 걱정되시는 분들은 실을 이용해서 여기 이렇게 틈을 벌려주시면 여기 테두리에 이런 땀들을 활용해서 감침질을 해주세요. 감침질을 해주시면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감침질을 해주신 다음에 조여주시면 아일렛이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방지가 됩니다. 그래서 활용해 보세요. 실 매듭 짓는 방법인데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넣어서 빼주잖아요. 그냥 바로 빼주잖아요. 그렇게 빼주시면 여기가 좀 굵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실을 잡아당겨서 바늘 굵기만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늘을 빼시면 최대한 얇게, 거의 얇게 이렇게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매듭 짓는 법 활용해 보세요. 자, 실을 감춰 주실 때 실이 이제 풀려 나오는 걸 방지하는 방법은 이렇게 저희가 보통은 여기까지 해서 끝내고 자, 이 상태로 자르잖아요. 그럼 나중에 조금씩 밀려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늘렸을 때 조금씩 밀려나면서 올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왔으면 반대로 여기 한 칸, 이거 한 칸 건너서 반대로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러면 올이 빠져나오는 거를 방지할 수 있어요. 라피아 실이든 다른 일반 실이든 다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젠 뚜껑하고 몸판을 연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뚜껑 여기 있는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 연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코수는 같게 했기 때문에 자, 바늘을 준비해 주시고요. 감침질 방법으로 이제 겉은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끝을 연결해야 되니까 여기를 끝을 코 말고 옆에 있는 끝을 연결해 주세요. 하신 다음에 이 다운머리 중에서 겉에 것만 한 가닥씩만 잡고 감침질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편, 왼쪽 편 들어가서 빼주세요. 그리고 다시 오른쪽, 왼쪽 빼주세요. 그럼 이렇게 감침질 모양의 이제 매듭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왔는데 중간중간에 여기 편물을 잡고 실을 당겨주시면 이렇게 조여지거든요.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하시려면 이게 안 조여져요. 잘 실이 끊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당겨서 매듭을 예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여기 끝에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예쁘게 해야 되는데 좀 마감되었다는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게 하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침질로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얘는 이제 안쪽, 여기 남겼던 이 실을 안쪽에서 해줄 거고요. 얘를 살짝 밀어주시고 옆 모양을 감침질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마감된 느낌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실은 안쪽으로 가져가셔서 이렇게 안쪽으로 하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 그냥 안쪽으로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안쪽 방향에서 들어간 다음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양은 이렇게 나왔고요. 옆에. 자, 이제 반대쪽 안쪽 부분 할게요. 안쪽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조금 모아지는 느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가닥씩만 잡아서 얘는 지그재그로 갈 거예요. 이렇게 왔으면 다시 반대쪽으로 갔다 갔다. 이렇게 끝까지 가주세요. 자, 안쪽도 끝까지 다 왔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옆에를 마감 처리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반 정도만 잡으시고 감침질로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감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가 되었죠? 자, 그래서 나머지 실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퍼 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꿰매줄 건데요. 일단 넣어주세요. 넣어주실 때 여기 각 있죠? 각을 잡고 눌러주시면서 여기 끝을 맞춰주세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안쪽에는 이렇게 눌러주시고 여기 맞춰서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도 마찬가지로 일단 위치를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지퍼를 준비해 주시고요. 지퍼를 이렇게 대보시고 이 지퍼가 이 가죽과 편물 사이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가운데가 어디쯤 될지 측정을 하신 다음에 일단 대략적으로 넣어주세요. 고정을 시켜야지 안 빠져나오니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 끝부분은 여기 사이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사이에 넣어주시고 일단 대략적으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퍼가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그럼 편물이 쪼그라들거든요. 오므라들어요.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딱 핀 상태에서 자리를 잡아주세요. 마찬가지로 넣고 끝부분은 여기 사이에 들어가게. 사실 화면에 다 나오질 않아서 바느질 하는 게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방법만 이렇게 꼽아주시고 핀 상태에서 꼽아주세요. 이 지퍼는 지금 걸리적거리니까 뒤쪽 부분을 살짝 넘기신 다음에 이 부분을 큰 집게로 이렇게 살짝 집어주시면 꿰매실 때 좀 편하실 거예요. 이제 꿰매실 때 어떻게 가냐면요, 이 가운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 끝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밀릴 수가 있거든요. 혹시라도. 그래서 가운데부터 시작을 해서 박음질인데 처음부터 이제 박음질을 바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 또 박음질 아시죠?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다시 돌아갔다 나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먼저 할 거예요. 한 다음에 반대로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간략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위치는 정하시면 돼요. 이게 이 굵기가 있거든요. 옆에 텀, 이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 맞게 하려면 제가 잰 거로는 거의 이게 선이 잘 안 보이니까 이 하시기 전에 초크든 아니면 다른 연필은 잘 안 보이겠네요. 근데 초크 같은 걸로 잘 보이는 걸로 여기 보시면 라인이 여기 맨 끝에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있고 여기 세 번째가 있어요. 라인이. 그래서 여기 말고요. 여기도 말고 여기 부분이 여기 코를 관통하는 거예요. 여기 지퍼 바로 아래 얇게 여기 하나 있고 한 줄 있고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 코 이렇게 관통하면 이 텀 있는 이 공간에 사이즈에 맞게 거의 되거든요.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실을 길게 한 다음에 매듭 짓는 게 번거로워서 길게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가운데서부터 반은 이쪽으로 가고 반은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실 매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자, 일단은 여기서 어디든 먼저 관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죽을 뚫고 지퍼를 뚫고 편물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에 보면은 구멍이 있거든요. 이 구멍에 넣고 여기 제가 말한 그 위치 지퍼 위치와 그 다음에 편물 세 개를 다 관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박음질을 하시려면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구멍에 나올 위치쯤에 이제 이렇게 잡으시면 대충 위치를 파악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지퍼 지금 화면이 여기쯤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옆으로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가 밖으로 나왔다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은 박음질 형태가 아니에요. 이렇게 다시 들어갔다가 위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편물까지 같이 통과. 그 다음에 다시 이 정도 위치 된대요. 그럼 이렇게 뚫어서 세 개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위치 파악을. 이렇게 해서 하실 때마다 실을 잡아당겨 주시는 게 나중에 두 번 일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잘 안 보이시지만 검정색이라 여기는 스티치가 안 돼 있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나중에 반대로 올 때는 여기가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반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끝까지 가시는데 구멍이 여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면서 박음질 형태로 이제 모양이 잡혀지는 거고요. 반대로 이쪽 부분도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에 다 했잖아요. 아래. 뚜껑도 마찬가지. 위치를 잡으실 때는 뚜껑은 지퍼를 닫은 상태에서 가운데부터 하나하나씩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지금 저는 이제 집게가 달려 있어서 붙여 있어서 이게 안 되는데 이렇게 뚜껑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위치를 잡아주시고 가운데부터 열면서 조금씩 핀 상태에서 이 판물을 펴가면서 지퍼랑 같이 이렇게 피면서 집게를 집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판물이 나중에 뚜껑은 작아지고 아랫부분은 조금 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지퍼를 다시면 되고요. 아마 연구하셔야 될 거예요. 자신만의 방법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저만의 이제 스킬을 살짝 보여드린 거고요. 저도 무단한 노력 끝에 바느질을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 부자재를 달아야 되는데 원래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를 넣어봤더니 구멍이 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링이 있거든요. 다이소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 고리 하나 때문에 배송 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저는 기존에 있는 거 쓰긴 했는데 이제 다이소나 이런 데 가시면 비슷한 색상으로 문구점이나 가셔서 이렇게 요 링이 요 고리가 들어갈 정도 요 고리가 들어갈 정도를 구멍을 찾으셔서 이렇게 다신 다음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고리가. 얘는 이게 안 걸리더라고요. 너무 작게 나와서 저는 이렇게 고리를 하나 달아서 보이시나요? 작게?
그래서 이렇게 고리를 하나 달아서 얘 굵기가 들어갈 정도 고리요. 그래서 이렇게 벌려주신 다음에 벤치로 벌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넣어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예,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난이도는 사실 바느질이에요. 그래서 바느질에서 이제 천천히 진행하시고요. 어쨌든 모든 작품들은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 손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힘든 점이 있으시더라도 끝까지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무단한 노력 끝에 이제 완성을 했는데, 그래서 부자재는 이렇게 다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완성한 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고리 보이시죠? 작은 고리, 그게 이거예요. 이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안 들어가길래 제가 따로 만든 거라서, 설치한 거라서, 이렇게 해서 지퍼 완성이 됐고요. 저는 여기다가 화장품을 넣어서 다닐까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베이지, 저는 골드 안 하고요, 베이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조금 바느질해서 어렵지만 어쨌든 좀 보편적으로는 이제 대체적으로는 좀 수월하게 편물을 뜨는 방법은 수월한 진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만들어 보시고요. 또 다음 영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음 영상도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